7월 셋째 주의 주요 시사 스케줄 쫙 정리해 주실 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어느 스케줄부터 봐야 하나요?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대상은 50대 연령층 그리고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네.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이번에 50대가 추가가 됐는데 그렇죠.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입니다. 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4차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카카오톡하고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 통화한 다음에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고 4차 접종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무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의무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가능한 맞으시라라는 권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이요.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상 간의 양자회담입니다. 네. 양자회담은 4년 7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 현안, 한반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대 현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일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일정 또 있나요? 국무조정실이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사상 첫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청년만 그럼 대상으로 어떻게 사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제정된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요. 예.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서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실태 조사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구원 등 전국 15,000여 가구에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조사도 일부 병행을 합니다. 네네. 8개 부문 200여 개의 설문 문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거든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요일 날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양국의 경제 금융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양국 간 통화 수화품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네. 역시 화요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옐런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목요일에 굵직한 일정 많다면서요. 외교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북 정책 기조가 이 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이외에도 뭐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보고하는 그런 대통령이 자리. 직접 굉장히 업무보고를 중요하네요.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목요일에 주목할 만한 재판도 있다면서요. 장용준 활동명 노엘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예. 항소심 선고가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래퍼 노엘 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는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징역 1년 실형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심이 목요일에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재판 일정은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항소심 판단도 목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폭행을 해서 네. 전직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렇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해서 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렇죠.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목요일이고요. 네. 세법 개정안도 목요일 날 발표한다면서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요.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인 핵심은 네.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을 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 이건데 뭐뭐 바뀌어요? 법인세는 일단 내려주기로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종부세도 이제 고칠 예정인데 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목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표되는지 보고 하나 더 금요일 거 볼까요?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금요일에 비상경제 차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심각해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좀
잇따라 여는 것 같습니다. 뭐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그 아우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듣고 있는 건지 나라에서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 구성이라도 빨리 좀 합의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